오늘 제가 이제 강의적인 그런 부분은 오랜만에 돈다발 이슈,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해당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종목 상담을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다발 이슈,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이제 이슈였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번 주 정도에서 세계 최초로 해서 5G 관련해서 이제 상용화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기습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죠. 미국이 먼저냐, 우리나라가 먼저냐, 세계 최초라는 이 개통 자체가 상당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여태까지 4G도 그렇고 3G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해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신 장비 쪽으로 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최초의 타이틀을 뺏길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힘산이었었죠. 5G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5G 시대가 다가오면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융합적으로 해서 융합할 수 있는 산업들,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60만 개, 그리고 반도체 대비해서 약 5배 정도가 이익 창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언이 좀 나왔던 부분이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2018년도에서도 얘기를 많이 좀 드렸죠. 왜 5G가 왜 중요하냐? 지금 4G, LTE, 롱텀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또 LTE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그거조차도 되게 빠른데, 영화 한 편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1분 정도 걸리나요? 그 정도 걸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 정도도 충분히 빠른데, 아니, 여기서 더 빨라봤자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의 혁명 시대가 다가오잖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를, 신건물을 딱 이제 보고 이제 들어가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파트 요즘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인터넷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옛날 가전제품과 다르게 어때요? 인공지능이라는 지능 자체가 탑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연결이 됩니다. 노래 중에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결고리 자체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데이터 통신 이거 자체가 어때요? 잡아먹습니다. 많이. 상당 부분이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5G 시대가 이제 왜 먼저 이제 도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무럭무럭 이제 자랄 수 있냐면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있죠. 이제 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도 있고 사람의 손길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기업들 같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대량 판매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구조 국가이기 때문에 대량 하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대량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때요? 먹고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오락 같은 경우도 어때요? 게임 같은 경우도 휴대폰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런 걸 하지만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 어때요? 지금은 거름만 수준이에요. 여기서 더 진보가 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아주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신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데이터 통신, 이게 정말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 어떻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기존에 4G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고 용량이 한계가 있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몇십 배 정도의 데이터 통신을 자랑하는 이거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4세대 이동통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G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5G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도래가 되면서,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G를 바탕해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자. 일단은 10대 핵심 산업을 얘기를 해주셨죠. 여기서 지능형 CCTV. 이거 CCTV, 우리나라 제품하고 중국산 제품하고 CCTV가 어떻습니까? 참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이 보안 정도.
우리나라 전도포대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CCTV 자체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중국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 대비해서 중국산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응? 세계에서 CCTV 같은 경우도 다 중국산이 많아요. 예. 초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앞서서는데 중국산이 나오면서 어때요? 이제 밀려버렸죠. 가격적인 전략 때문에.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되면서 어때요? 보안에 대한 중요성, 보안에 관련된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제 각국 나라에서 CCTV 있죠. 중국산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탓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사 이익을 어디라고 돼?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입니다. 어쨌든 CCTV 자체가 뭐예요? 이것도 인공지능 자체가 탑재가 되겠죠.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된 이동통신이 도입이 되면 어때요? 이런 쪽에 관련된 산업 자체가 크게 부각되고 있죠. 해당 관련된 종목이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응? 핵심주가 누구였습니까? 아이디스. 아이디스를 보면 정말 모범답안이에요. 아이디스 자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예? 2년이 넘도록 대세하락에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왜? CCTV가 판매가 안 되니까.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되고 화이의 어떤 이제 보안 사고 이런 부분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 내에서도 중국산을 쓰지 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산을 안 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CCTV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어때요? 물밀듯이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주가가 여기에 따라서 레벨이 나온 거예요. 응?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한 차원 레벨업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여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커넥티비, 로봇, 로봇 관련된 부분은 아실 겁니다. 로봇 산업. 로봇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대 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바탕해 가지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핵심 서비스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정부에서는 너무 성급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응? 과거 정부하고 틀립니다. 이번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4월 달 있죠.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뭘 하겠다 육성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진짜. 일자리가 안 좋으니까는. 근데 말만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뤄왔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로드맵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제 2차, 3차 있죠. 응? 조금 약간 좀 문어발식의 어떤 이제 발언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래서 약간 좀 단발적인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정부 내에서 이제 발언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산업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전문가님? 왜 5G가 왜 중요합니까? 5G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들 하나하나가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죠? 옛날에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하나에 다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하면 어떨 것 같아요? 데이터 통신이 그만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용량이. 그래서 이거를 훨씬 더 몇십 배 정도 빨라야 돼요. 그래서 5G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조기에 잡는 사람이 어때요? 앞으로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발단이 되었던 시초가 바로 이런 이제 기술적인 패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적인 패권. 이거는 참고 정도 알고 계시고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가 먼저 이번 주 정도에서 5G 관련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진행이 됐었는데 자, 어때요? 불만들이 많죠? 저도 이번에 큰맘 먹고 이제 휴대폰을 똥폰을 바꿔버렸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폰을 똥폰을 바꿔버려가지고 새로운 멋진 폰을 하나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5G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선택 안 했어요. 왜? 정상적인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응? 정상적인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LTE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빨라요. 5G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영화를 만약에 다운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몇 천만에 그냥 다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보겠습니까 그거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5G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 왜 정상적인 서비스가 자리를 잡을까지는 이거는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반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5G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께 그렇게 어필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도입기는 끝났고 이제 성장 사이클이 올해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반기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이 불을 품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몇몇 종목군들은 신고가가 타이틀이 나왔죠. 옛날만큼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간다 하면은 웅집이 되고 다 같이 올라간다. 과연 얘네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선별적으로 올라가면 이건 주도주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올라갈 수 있어도 조금 길게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 여기서는 이제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 하반기 정도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쪽을 해당해가지고 해당 관련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5G를 한번 정리를 해둔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이 유효하다. 그리고 길게 보실 분들은 길게 보셔도 돼요. 제가 만약에 이쪽을 추천을 만약에 한다. 예, 그러면 하반기 정도가 될 겁니다. 하반기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왜? 내년도에서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5G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각국 나라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해서 담아도 늦지 않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가전 전시하고 있어요. 예, 중국에서 가전 전시를 통해서 오늘 5G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고 여기에 따라서 OLED, 정말 OLED 많이 강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OLED를 왜 잡아야 되냐? OLED 장비하고 소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못 갔었죠. 그죠? 2016년도 그때 사이클이 한번 나오고 2017년도까지 올라갔다가 상반기 그리고 나서 어때요? 상반기 고점이 형성이 되고 2018년도 내내 떨어졌고 그리고 2019년도 1월 달부터 해서 바닥 탈출이 나왔어요. 예, 시청자님들. 자, 하반기에도 이제 애플이 전면적으로 해서 OLED를 다 이제 전면화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어떻습니까? LCD에서 OLED 쪽으로 해서 완전하게 전환을 이제 요청했죠. 이번에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오랜만에 아주 빵긋하면서 이제 올라갔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이 OLED 장비 소재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 않고요. 덩치가 큰. 예, 제가 여러분들께 핫플래스 기업으로 해서 설명드렸던 종목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전문가님, OLED 장비 중에서 뭐가 가장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딱 두 개만 알고 있으라고 했죠. SFA, 예, 그 다음에 AP 시스템. 그러면 전문가님, 소재 쪽에서는 누가 제일 강합니까? 제일 좋습니까? 강한 거하고 주가가 강한 거하고 펀디멘털이 강한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소재 쪽은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록스, SKC 코령 PI, 이런 쪽이 이제 거론이 돼요. 얘네들이 절대적인 강자예요. 중소형주에서는. 제가 시스템 반도체 어저께 설명드렸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누가 가장 좋고 펀더멘털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누가 했어요. 딱 하나. 실리콘웍스. 지난주도 얘기했죠. 실리콘웍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다. 그 실리콘웍스가 오늘 7%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늘은 딱 덩치가 큰 애들만 올라갔어요. 오늘. 제가 방금 전에 호명했던 애들 있죠? 예, 덩치가 큰 애들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직까지는 IT 내에서는 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올라가는 주된 이유가 재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LG 같은 경우도 이제 LG 같은 경우는 TV 쪽, 즉 삼성에 대비해서는 가전 쪽에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예요. 예, 그래서 TV 쪽에서는 뭐 삼성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LG가 더 TV 쪽에서는 LG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뚫기 어려운
그 뚫기 어려운 일본 시장에서 당당하게 LG가 딱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이죠. 자, 여기서 세계 최대 TV 시장 어딜 것 같습니까? 중국. 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OLED 쪽으로 해서 이제 박차를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LCD TV예요. 그래가지고 퀀텀닥, QD, OLED 쪽으로 해서 상용화를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하느냐 안 하냐. 이거를 개발을 박차를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삼성에서 요거 상용화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TV에서 아주 대격전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OLED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있죠.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해서 더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야간 방송 오면은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을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 올라갔죠? 네, 다 올라갔던 부분이었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내일 정도에서 이제 이번 주에서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현금이 10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매매 자체를 방향성을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몰리는 쪽으로 하세요. 어차피 기관들, 외국인들 전 업종을 고르게 매매 안 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지금 올라간 게 뭐가 있습니까? 현대바이오로 인해 가지고 최장암 쪽으로 해서 매수세가 붙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비중 자체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올라오게 되면은 기회가 오면은 줄이시고 여기에 따라서 돈이 몰리는 쪽, 비메모리, IT는 4월달 내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포트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죠. 만약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으면 근데 약간 조금 여기서도 이제 부익부 분익빈 갈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잘 봐오셔야 돼요. 많이 올라간 종목과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은 서서 이제 매도 현금화 하셔야 되겠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 있죠.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